안녕하십니까. 취업 한 번에 합격하기 교수 박세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흔히 아주 간단하면서도 실수를 많이 하는 주소와 전화번호를 입사 서류에 어떻게 표현, 기록, 서술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가장 간과하고 그게 뭐야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대충 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모집 공고문을 보시게 되면은 만약 응시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메일, 핸드폰 번호가 틀릴 경우는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 있다고 아마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말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업에서 모집 공고를 낼 때 그냥 폼으로 뭐 장식용으로 그런 글을 쓴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 내용을 뜻을 아셔야 됩니다. 우선 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소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택배, 쇼핑몰에서 택배를 물건을 구입하고 택배를 받을 주소가 여러분의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사 서류에 주소를 쓸 때는 여러분이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기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장소가 대학교 기숙사이면 대학교 기숙사, 친구 집이면 친구 집, 원룸이면 원룸, 부모님과 같이 사시면 부모님과 같이 사시는 주소를 쓰셔야 됩니다. 이제 이때 주의할 점은 만약에 기숙사이거나 아니면 원룸일 경우에 최종 발표 날을 감안하여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만약에 5월 30일이 최종 발표이라면 6월 30일 정도 감안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을 장소를 기록을 쓰셔야 합니다. 주소에 흔히 보니까 본적지, 기본등록지, 부모님 주소 이런 걸 쓰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주민등록지를.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최종을 합격하고 나면은 이제 별도의 인사 기록 카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는 교육대 작성할 수도 있고 각 부서 배치를 받고 나서 작성할 수도 있고 인사팀에서 별도로 부르거나 아니면 면담을 통해서 인사 기록 카드를 작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주민등록지와 관련된 주소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가장 연락을 받기 쉽고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면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주소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대학교 4학년인 경우는 기숙사의 퇴근 날짜를 잡아가지고 퇴근 날짜를 알아보시고 쓰셔야 됩니다. 이래서 12월 31일인지 2월 말인지를 잘 보시고 확인한 다음에 쓰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화번호입니다. 전화번호는 통상 제1 주소가 있고 제2 주소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 전화번호 하나만 가지고 쓰는데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아주 본인의 핸드폰 전화번호 외에 다른 전화번호를 쓰라고 했을 경우에는 같이 있던 룸메이트랄지 가족이랄지 가장 자주 통화하고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하여 내가 이번에 XX사에 서류를 넣었는데 너의 핸드폰 번호를 보조 전화번호로 썼으니까 혹시 연락 오면 참고해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전화번호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실제로 일을 해보면은 제1 전화번호와 제2 전화번호를 바꾸어서 쓴 사람이 많고 심지어 연락이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주의하시면 되고요. 특히 해외에 갈 경우 불가피하게 어떤 일이 생길 경우 중간에 미국의 구글이랄지 그런 큰 회사는 서류나 면접 진행을 1년 내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서류 내면 한두 달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1월 달에 들어가면은 2월, 3월, 4월 계속 가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텀을 두고 글로벌 회사인 경우는 더욱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일 주소가 있어요. 메일은 여러분이 대학생인 경우, 재학생인 경우는
대학의 메일이 있고 학교의 메일이 있죠. 그리고 개인 메일, 네이버, 다음 등이 있으면 저도 대학 메일이 있지만 상담은 개인 메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학교 학생만 보는 게 아니고 전국의 모든 대학생들, 취업준비생들이 저의 유튜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은 대학 메일보다는 제가 개인 메일, 다음 메일을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대학 메일, 학교와 관련된 내용을 쓸 때는 대학 메일을 쓰셔도 되고 여러분이 메일이 하나밖에 없을 경우에는 대학 메일을 쓰시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네이버나 아니면 다음 등 다른 메일이 있을 경우에는 입사 서류를 위해서는 네이버나 다음 메일로 쓰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휴학을 하고 복학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메일을 대학교 메일을 졸업해 버리면은 못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개인 메일로 쓰시는 게 포털 메일이죠. 포털 메일로 쓰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취업 지도를 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면접 서류행을 해보면서 느낀 내용 중에 특히 여러분이 실수를 많이 하는 주소, 그 다음에 비상연락처, 그리고 메일 주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아주 사소하지만은 틀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 서류를 넣을 때 제가 가급적 많은 서류를 작성하지 말고 몇 개 서류를 집중적으로 정리하여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면접 때 이것은 여러분이 주소는 면접 때 면접 질문상의 하나에 해당됩니다. 제가 전번에도 질문했어요. 집이 주소가 부산인데 우리 회사에 합격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답변도 못하고 어물어물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 학생 같은 그 응시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 서류를 많이 내가지고 어떻게 답변할지를 모르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무가 정해지면 타겟할 목표로 하는 기업을 잡고 그 목표를 아주 좋은 방법은 직접 답사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면접장에서 네, 제가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회사를 답사를 했습니다. 회사 앞에 원룸이 있는데 부동산에 가서 알아보니 원룸이 얼마나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 합격함과 동시에 바로 원룸을 계약하여 원룸에서 회사를 다닐 생각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룻밤에 이력서 자기소개서 50장, 30장 써가지고 면접 때 질문을 못하고 탈락되어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의 내용이 여러분의 취업 지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항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보시면은 제 메일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항상 메일 주소로 언제든지 개인적인 궁금한 내용이나 그리고 의문사항을 연락을 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제가 다니고 있는 제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 아니면 수도권 대학 기타 모든 대학에 대해서 항상 취업 지도 차원에서 친절하게 상세하게 제가 답변을 해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